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음악들, 그중에 그냥 지나쳐버리기엔 아까운 음악들과 음악인들을 뮤직 큐레이터 뮤지가 소개합니다. 음악과 음악인들의 이야기가 함께하는 시간, 뮤지스 뮤지션, 지금 시작합니다. 패션만큼이나 음악도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은 여름에 듣기 좋은 음악들이 있고, 어떤 뮤지션은 겨울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뮤지션도 있는데, 이번에 모실 이 뮤지션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겨울 감성이 뚝뚝 묻어납니다. 바로 지금 깊어가는 좀 겨울과 좀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보이스의 주인공 소마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신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음악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소마의 바람이 될게. 네가 살던 세상엔 사계절 내내 차가운 바람과 날카로운 그 시방만 가득하다 했지. 방안 가득한 담배 연기와 따가운 시선들과 내 손이 예쁘다던 너에게, 날 간지럽히던 너에게 내가 따뜻한 바람이 될게. 내가 따뜻한 바람이 될게. 부드러운 잔디밭이 될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너에게 기분 좋은 시선을 줄게. 내가 따뜻한 바람이 될게. 부드러운 잔디밭이 될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너에게 기분 좋은 시선을 줄게. 이제 나를 그려줘. 내 작은 종이 위에 예쁘다던 손과 아름다운 웃음을 그려줘. 아름다운 웃음을 그려줘. 이제 나를 그려줘. 내 작은 종이 위에 예쁘다던 손과 아름다운 웃음을 그려줘. 아름다운 웃음을 그려줘. 네가 걸어가는 길 다치지 않게 가까운 사람과 아파오는 기억들만 사라질 수 있게. 방안 가득히 달콤한 향기와 다정한 시선들과 내 맘이 예쁘다던 너에게 다 돌려주고 싶은 너에게 내가 따뜻한 바람이 될게. 내가 따뜻한 바람이 될게. 부드러운 잔디밭이 될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너에게 기분 좋은 시선을 줄게. 이제 나를 그려줘. 내 작은 종이 위에 예쁘다던 손과 아름다운 웃음을 그려줘. 아름다운 웃음을 그려줘. 이제 나를 그려줘. 내 작은 종이 위에 예쁘다던 손과 아름다운 웃음을 그려줘. 아름다운 웃음을 그려줘. Oh yeah.
소마의 바람이 될게 듣고 왔습니다. 손이 이쁘다는 뮤지션 소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마입니다. 네. 첫 곡 바람이 될게. 네. 아까 올 때도 저 이 노래를 듣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네. 확실히 아까 제가 첫인사로 겨울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닌가 했는데 네.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그런 목소리가 더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서.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런가? 네. 자, 오늘 뮤지스 뮤지션의 초대 손님은 바로 소마 씨입니다.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 아티스트 소마입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되게. 저 뻔뻔한 스타일로 가거든요. 네. 남이 말하는 것보다 제가 입으로 그냥 지르겠다. 아니, 오셔서 녹음 전에. 네네. 욕은 하면 안 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예, 약간 이렇게 거친 표현을 많이 평소에 쓰시나요? 공연장이나 네네.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흥이 오르면. 흥이 오르면. 네네. 본인도 모르게. 네, 아니면 가사를 까먹었다던가. 네. 순간적으로. 네네. 그럴 때 나오죠. 뭐 사실 저희 이 방송은 생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간탐사가 네. 나오신다고 네. 하면 네. 저희가 뭐 삐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아이씨, 재밌게 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은 삐 소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첫 곡으로 들었던 바람이 될게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을 첫 곡으로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세 곡을 딱 정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제 노래 중에. 본인 그래서, 노래 중에. 네. 그리고 그 가라가 있는. 응? 가라? 어떤가? 그 어떤 공연을 할 때 네. 가장 가라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라 신명나게 시작해보려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기 네. 공연하실 때 부르시면은 이제 많은 네네.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네네네. 또.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가라라고 표현을 하나요? 몰라요, 저도.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 곡이 네. 힘든 시기에 네. 쓰시게 된 곡이라고 네. 하셨는데. 제가 좀 20살 때 이후로 네. 좀 주기적으로 우울증이 원인 불명의 우울증이 오는데 그게 이제 이걸 바람이 될게를 쓸 때쯤에 그게 가장 크게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항상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아주 빠르게 벗어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그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없애버리는데 이때는 아예 원인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힘들었던 네네네네. 이유에 대해서. 네. 전혀 그냥 행복한 일들밖에 없었는데 마음이 엄청나게 외롭고 안 좋았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기본적인 네네. 우울증의 네네네네네. 증세가 있으셨던 네.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제가 저한테 해주는 말을 쓴 가사예요. 그래서 뭐랄까 알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힘든 나를 내가 위로해 주는 거죠. 이미 그걸 벗어난 내가.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몇 살 때 쓰셨던? 이거요. 지금 제가 27살인데 네네. 아마 27살에 썼을 거예요. 올해예요, 그게? 이때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요? 네네. 아니 저도 이제 주변에 같이 음악을 하고 네. 있는 동생들 후배들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이게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느낌을 받는 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새. 네. 그래서 오히려 평범하게 늘 기분 좋게 사시는 사람들이 이게 보기가 조금 드물 정도로 네네네. 요즘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20대 분들이 감수성이 더 예민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남미 보면 24시간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남이 소마 씨를 봤을 때는 저는 항상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예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그게 쏟아져 오는 것 같아요. 혼자 집에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자꾸 본인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냥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때때로 올 수 있는 네. 느낌의 기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곡이 잘 써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괜찮아요. 너무 네. 이렇게 깊이만 안 가셨으면 네네네네.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상담소 같은 느낌이. 그리고 나가시면서 또 제가 조제해드리는 수납은 어디 나오면 되나요? 처방전 받으시고 자, 뭐 많은 분들이 우리 소마 씨를 알고는 계시지만 또 소마 씨를 이번에 처음 또 접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마는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 문장을 소개하면서 네. 소마 씨라는 분의 어떤 키워드를 조금 저희가 몇 개 만들어 와봤거든요. 네. 소마 씨의 해시태그는 제일 처음에는 네. 마성 보컬이 있습니다. 왜? 미녀 보컬이라고 했었어야 되나? 자, 마성 보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성 보컬이요. 어떤 중이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라이브로 소마 씨의 노래를 이렇게 직접 들은 적이 없는데 네. 소마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연에서 라이브를 하시는 걸 엄청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네네, 맞아요. 본인도 이제 공연 위주로 또 활동을 네네. 하고 계시고 그럼 마성 보컬 여자분한테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마성이 그 뭐지 마력의 그 마음. 그렇죠. 예. 그런 인간이 뭐 표현하기 힘든 뭐 그런 마성. 자, 그다음 두 번째 해시태그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미녀가 들어가네요. 미녀 아티스트.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그냥 뭐 맞는 말이죠. 본인이 생각하실 때 미녀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미녀의 기준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예쁜 거요.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이쁜 게 미녀의 네. 기준이다. 네.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그쵸? 내가 맞다고 하면 네. 내가 기준이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를 봤을 때 와 진짜 예쁘다라고 느낄 때는 그 사람이 본인을 진짜 사랑한다고 느낄 때거든요. 그래.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저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네. 뭐 이렇게 남을 만날 때도 이성을 만날 때도 그 상대방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도 않을 맞아요.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본인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아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는 게 미녀가 아닐까. 왜냐면 본인이 사랑해야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미녀의 기준은 그렇고 네. 미남의 기준은 뭡니까? 똑같죠. 미남도? 네. 왜냐하면 그 표정이 좀 달라요.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번 표정을 한번 지어주시죠. 뭐 몸에 배어 있어요. 사랑하시네. 네. 저 거울을 한번 볼까요? 아니 근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기준이란 단어는 뭐 다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는 게 어떤 아름다움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뜻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샵 느그블루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미녀 아티스트도 사실 그 아이콘 TV라는 그 유튜브 영상 거기 콘텐츠에서 전에 한번 찍었을 때 제가 소개를 할 때 제가 전 미녀 아티스트 소마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다가 이게 생긴 거예요. 미녀 아티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그때 그 아이콘 TV 때문에 생겼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오르내림이라는 친구가 제가 굉장히 친한데 걔랑 같이 그걸 나왔어요. 제 아이콘 TV에.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걔한테 전화를 해서 걔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걔를 느그네림으로 저장을 해놨거든요. 느그네림? 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르내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느그라는 단어를 혹시 모르시나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 일이다. 네 일은 네 일이다.
그냥 뭐 누구 뭐 이럴 때 하는 쓰는 누구. 네네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근데 걔 핸드폰에 제가 누구 블루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사용을 했었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샵 푸른 바다를 닮은 목소리. 요거 어때요? 이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해요. 바다를. 네.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바다 공포증이 있어요. 어떤 물 속에 들어가시는 걸 말씀하시는 물 거예요? 속의 공포증이 있어요. 물 꼬르륵 소리나 그런 어떤 남색이 커다랗게 있는 남색도 무서워하고, 그냥 어떤 그런 바다 깊은 속 같은 걸 제가 심해 공포증이 있는데, 네, 그게 심해졌을 때 물 공포증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물을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무슨 말?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데 물은 좋아하지만 네. 물 속에 대한 공포증은 있으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욕조에 항상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욕조에 있었다고 보면 돼요. 물 속에. 그 정도의 아늑함은 좋아하시지만 물 속에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수영장 정도는? 수영장은 제 발이 닿는 한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는 이상 괜찮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욕조에서 제가 어릴 때 거품 여국을 TV에서 봤어요. 거품 먹는 걸.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디워시를 반 통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품 먹고 와 좋다 하고 있었는데 거품이 이렇게 중간에 살짝 거치면서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길 보고 갑자기 심장이 엄청 빠르게 뛰고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놀라서 물을 빼고 그때까지는 이게 공포증이란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어두운 물 자체에 공포가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때랑 똑같은 느낌이 들어서 심해의 사진을 보고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랬는데 제가 우울증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우울증이 가장 심했을 때 그것도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그 바다에 대한 공포도가 똑같이 올라가요.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가장 심했을 때는 이런 공간에 있을 때도 저 바퀴 바닷속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네. 그때는 제가 진짜 병원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충격요법을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있겠죠. 다양한 방법. 그러면 이제 그런 류의 공포증은 충격요법을 쓴대요. 계속 바닷속을 보여준다거나. 오히려? 네, 정말 너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걸 제가 너무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갔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런 류의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물이 연상되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도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 믹스를 할 때도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썼고 첫 데뷔 앨범도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어가 생긴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어떤 물 속에 표현을 하고 싶었다는 목소리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셨네요. 저는 이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이너가 되고 싶었다고요? 그냥 바다 속에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 제가 뭐랄까 그래서 막 저가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 과학책 중에 엄마가 한 몇십만 원 줘서 산 세트에 그 무슨 안경 같은 걸 대면 진짜 바다 속처럼 보이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하루 종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거 제가 이너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래서 뭐 나중에 지금 뒤에 제가 알기로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 정규 앨범이 그거에 관련된 제 정기 앨범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느낌을 아니요, 이너가 되고 싶어하는 그것과 그 이너를 저의 가수라는 꿈에 투영을 시켜서 만든 앨범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대화를 나눠본 제 생각은 상상력이 엄청 풍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시작하면 계속 끝이 빠져요. 모르는 상상을 계속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티스트한테는 굉장히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집중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본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상상력이 있다는 거는 이 짧게 대화만 했는데도 근래에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상상력이 진짜요? 네. 넓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ADHD가 있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집중력 장애가. 그래서 그거가
머리가 못 쉬거든요. 계속 산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게 더 풍부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제 독특한 발상을 많이 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자질을 갖추지 않았나. 본인만 네. 힘들지만 않으면. 네네네. 본인. 괜찮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해시태그는 푸른 바다를 닮은 목소리? 네. 이거 괜찮다. 이 단어 자체가. 앞으로 그러면은 얻고 싶은 수식어 뭐 있으세요? 얻고 싶은 수식어요. 샵 인어공주 됐다. 샵 사시미. 사시미요. 그 마음에 든다. 저 사시미로 할게요. 있어요? 뭐 특별한 거? 특별한 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가수, 그 어떤 아티스트, 음악하는 아티스트로서 네. 믿고 듣는. 믿고 듣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노래를 부르시고 만드는 입장에서는 네. 믿고 듣는 것만큼 또.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성아 씨가 이제 듀오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베리라는 네. 그룹을 네. 했었었고 레게 뮤지션으로 또 소개를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좀 음악적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던 건가요? 그런 거? 저는 활동이나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음악적 정체성을 사실 아직도 못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평생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어떤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체성이라는 게. 저도 같은 네. 생각인데 네. 그게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아티스트들이 가수들이 얘기를 할 때 네. 뭐 R&B 가수 누굽니다. 뭐 댄스 가수 누굽니다. 뭐 이런 표현을 계속 해와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을 가두는 거거든. 그럼 그쵸. 평생 R&B만 해야 되고 그쵸. 평생 혹은 누구는 평생 춤만 춰야 되는 음악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인사법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그냥 음악을 좋아서 시작을 한 거지 맞아요. 어떤 장르 때문에 했던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어떤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걸 지금 저는 설명이 불가능해서 항상 뭐 어떻게 쓰든 꼭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소울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 그나마. 네, 왜냐면 사실 소울이라는 거는 영혼이잖아요. 모든 노래에 소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는 단어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하고 싶은 걸 항상 하는 것 같은데 베리를 했을 때도 베리를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22 이때인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했던 게 베리거든요. 그래서 그 베리를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저를 어쨌든 언니 다시 하자 이렇게 이끌어줘서 그 음악을 만들어서 내게 됐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음악을 전혀 좋아하지를 않아요. 사실 제가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의미는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제가 어떤 시작할 수 느낌인지 있었던 알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라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그것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레게인데 레게를 했던 것도 저는 레게 아티스트가 될 거예요 이게 아니었고 그냥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모든 노래에 소울이 존재한다 생각했고 그 소울의 끝판왕이 사실 레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보면 재밌겠다. 어차피 이거 계속 할 거 아니고 해보면 재밌겠다 했는데 그 당시엔 사람들은 이제 레게 아티스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안 하고 아니다 이거. 네. 나 이것만 할 건데 이런 이거였는데.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레게 음악에 대한 네. 항상 뭐라고 그러죠? 궁금증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표현하기가 또 쉬운 음악은 아니고 네. 그래서 늘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하는 음악이 네. 저도 레게여서 종종 혼자 작업할 때 레게 음악을 쓰기는 하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레게 하면 떠오르는 장르가 딱 하나잖아요. 네.
그 신나는 레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레게 안에도 사실 장르가 많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레게는 사실상 그냥 어떻게 보면 반주가 레게고 저는 원래 하던 노래를 그냥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좀 그냥 어차피 음악은 그냥 음악이구나라고 더 느꼈어요. 제가 노래는 똑같이 부르고 있는데 그냥 그 사운드가 레게라는 것 때문에 이 장르가 레게라고 돼버리니까. 네. 아, 조금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네. 아, 저희가 말이 많았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색깔을 찾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음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뮤지션들은 뭐 좋아하시는 뮤지션이 누구 있을까요, 소마 씨가? 평소에는 사실 저는 힙합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음악을 시작할 때도 힙합을 처음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외국 힙합을 많이 듣는 편이고 더더욱이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제 음악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음악이라서 더 들어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네. 그냥 어떤 특히 작업하고 있을 때는 뭔가 저랑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다던가 그러면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걸 그냥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더 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음악에 안 헷갈리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서 네. 힙합 쪽을 또 네. 영화를 또 좋아하십니다. 네. 최근에 뭐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까? 최근에 본 영화는 저 유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평론가가 세상에서 본 영화 중에 제일 무섭다. 아, 공포 최근에 영화예요. 나온 건 아니고?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네, 최근에 나왔는데 혹시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 좋아하죠. 그 유전을 한번 꼭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공포 영화의 음악을 조금 해보고 싶다는 늘 꿈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포 영화도 무서운 게 저는 사운드 때문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지 볼륨 다 낮추고 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이게 이 사운드가 물렸을 때가 사람의 이 공포감이 와서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포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도.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떤 그 예술 매체 중에 가장 궁극의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나 어쨌든 청각, 시각 이런 거 다 충족시켜주고 그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온전히 거기에 빠져들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데 그 유전이라는 영화가 진짜 그게 막 우리나라 공포 영화처럼 막 이게 아니고 그냥 계속 이 상태. 분위기를. 어떡해. 이 상태. 너무 무섭다라는 말을 그냥 계속 하게 되는. 유전. 네. 그리고 그 감독이 되게 변태같이 찍었거든요. 그게 진짜 보시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한번 영화에. 챙겨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이든 씨가 함께 작업하고 싶은 뮤지션으로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고 계세요? 이걸 제가 이 인터뷰 하시기 전에 네. 지인을 통해서 들었었어요. 하고 싶대. 그래서 좋아 하고 아무렇지도 아무 그게 없었는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막상 연락이 오신 적은 없어서 요청이 가면 어떻게? 좋아요. 좋죠. 네네네. 또 네. 협업 제의를 하십시오. 이것을 네. 통해서 또 저희가 다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소마 씨가 협업을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있으세요? 협업을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저는 이소라 선생님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만약에 또 협업도 한다고 하면 이소라 씨랑도 네,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굉장히 있으신 분, 네. 충만하신 분이니까 또. 그 어떤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시간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소마 씨가 라이브를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옆에서 듣게 되네요. 어떤 곡을 준비해 바로 주셨나요? 라이브군요. 저는 소마의 귀가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귀가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귀가. 네. 짧게 뭐 어떤 곡인지. 이 곡은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실제로 핸드폰 메모장에 쓴 가사인데 엄마한테 말할 수 없었지만 엄마한테 말할 수 없었던 말을
이제 이 노래를 통해서 하게 된 그런 내용.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네, 엄마 생각을 하면서. 네, 엄마한테 사실 엄마한테 말하고 싶다기보단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고 근데 그 상대가 사실 엄마였으면 좋겠는데 엄마한테 말할 수는 없는 네,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앉아서 부르시겠습니까? 뭐 이거 근데 서서 부르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 이제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마 씨의 귀가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각 집으로 돌아가 깊은 한숨 속에 사실 당신이 필요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렇게 투정 부릴까 전화도 받지 못해. 실은 나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요. 병원에도 못 가요. 엄마 실은 나 이제는요 못 피우던 담배도 피워요. 못 피우던 담배도 피워요. 비싼 옷을